성장률 2%, 쪼개진 내수. 내 지갑은 왜 계속 얇아질까? 오늘 다룰 뉴스들이 가리키는 거시지표는 일제히 반등을 이야기하지만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궤도의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가려버린 잔혹한 양극화와 그 이면에서 요동치는 현금 흐름의 진짜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수치만을 전달하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3월 30일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국내 경기 및 성장성 영역의 기상도는 천둥번개입니다. 국가 전체의 평균 성장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산업별로 극심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간된 KDI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를 기록할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29일 뉴스원 보도를 보면 국내 건설업은 과거 IMF 시기 수준인 마이너스 9.3%의 역성장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첨단 기술에 올라탄 소수 기업의 이익이 국가 전체의 평균 성장률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으나 서민들의 일자리와 직결된 건설과 내수 기반 산업은 혹독한 둔화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나타난 평균 성장의 온기가 경제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종사자는 자산을 늘려가는 반면 전통 산업 종사자는 고용 한파를 겪게 되는 갈라짐이 가속화됩니다. 수출 호조의 실질적 여파는 청년 고용 시장의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3월 29일이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1분기에만 8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IT 및 전문직 분야에서 2030 청년 취업자가 1년 새 13만 1천 명이나 급감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5년의 데이터에서는 첨단 산업의 실적 호조가 곧 대규모 신규 채용이라는 낙수 효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비용 효율화를 위해 인력 대신 AI 솔루션과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전통적인 양질의 사무 일자리가 알고리즘으로 물리적 대체를 겪게 된 결과입니다. 고성능 반도체 설계 인력은 막대한 보상을 공유하지만 신규 진입을 노리는 일반 청년 구직자들은 출발선조차 찾지 못하는 일자리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과 일자리의 불균형은 내수 소비를 구조적으로 마르게 합니다. 2월 KDI 보고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윗부분은 날아가고 아랫부분은 가라앉는 K자형 양극화로 진단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고소득층 상위 20%의 한계 소비 성향은 약 12%에 불과해 전체 평균인 18%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돈을 번 고소득층이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이나 자산 매입에 쓰고 실물 소비로는 흘려보내지 않음을 뜻합니다. 반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저소득층은 지출을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의 파이는 커져도 동네 상권이나 대형 마트로 향하는 현금의 총량은 줄어들어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본이 실물 경제를 떠나 어디로 향하는지 증권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영역의 기상도는 천둥번개입니다. 과거 5년의 변동성 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글로벌 자본이 이탈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방어하는 극단적인 수급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월 29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코스피를 떠났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 상품을 팔고 대형 개별 우량주의 31조 원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환율 상승과 거시 환경 악화에 민감한 외국계 자본은 현금을 확보해 한국 시장을 비우는 선택을 했으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가 내려간 현재를 주식 매수 시점으로 판단하고 자본을 밀어넣은 결과입니다. 지수 방어에 성공한 개인들은 훗날 시장이 회복될 때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대외 불확실성은 전 세계 자본시장의 단 역할을 하던 미국의 대형주들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3월 29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일주일 만에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 M7의 시가총액이 무려 1,7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던 기술주들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할인율 재평가 앞에서 막대한 자금 이탈을 겪은 것입니다. 성장에 자본을 집중했던 전 세계 개인 투자자와 기관 펀드들은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신흥국 자산까지 연쇄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압력을 받습니다. 이처럼 자산시장의 가치 재평가를 촉발한 근본 원인은 금리와 통화정책 상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B입니다. 금리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빚을 진 가계와 기업의 자금 융통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 5개월 만에 7%를 돌파했으며 기업들의 돈맥 경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내다본 기준금리 2.5% 전망과 별개로 시장의 안전자산인 국채나 우량은행채가 시중에 풀린 현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평범한 민간이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프리미엄이 급상승한 결과입니다. 여유 자금을 예금에 묶어둔 이들은 7%대의 높은 이자로 자산을 불려나가지만 과거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치솟아 실물 소비와 투자를 강제로 멈춰야 합니다. 조달금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뉴시스 보도와 KDI의 2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수요 측 압력은 제한적이지만 전자기기나 보험료 등 서비스 가격 중심의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할 것으로 수정 전망되었습니다. 한은의 장기 목표치인 2.0% 달성이 대외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방해받으면서 통화정책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금리 방향성이 높은 수준에서 정체됨에 따라 이자 하락을 기대하고 장기 채권에 투자한 기관들은 자본 손실을 안게 됩니다. 반면 현금성 자산을 단기로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은 비교적 높은 수익을 방어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리 딜레마의 가장 큰 외부 요인인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외환과 유동성 영역의 기상도는 천둥번개입니다. 원화 가치가 과거 10년 이상의 표준 편차를 뚫고 수직 하락하며 우리 경제의 수입 원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와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89원을 기록했고 야간 거래에서는 1,521.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실효 환율은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판 30조 원을 일제히 달러로 바꿔나갔고 미국의 고금리와 재정적자 우려가 겹치며 전 세계적인 달러 쏠림 현상이 벌어진 데 기인합니다. 해외에 물건을 파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장부상 막대한 원화 환산 이익을 누립니다. 반면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매입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팔아도 남지 않는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강달러 현상은 원화뿐 아니라 아시아 통화 전반을 약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를 보면 일본의 달러엔 환율마저 저지선인 160엔을 돌파하며 역내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큰 제조국가들은 달러 강세 국면에서 서로의 수출 단가 경쟁력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헐어 시장에 개입하면 단기적인 급변동은 막을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이 훼손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율 급등을 부추긴 글로벌 실물 환경의 물리적 단절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외 경제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천둥번개입니다. 유가 상승이 글로벌 실물 경제 지표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가 민간 차량 오부제까지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물류의 핵심 동맥이 동시에 차단될 위기에 처해 해상 운임 지수가 단기간에 37% 상승한 결과입니다. 해운 노선을 확보한 소수 대형 물류사들은 이 과정에서 기록적인 운임 프리미엄 수익을 얻지만 유가의 생계가 달린 화물 운송업자들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은 L당 2,500원에 육박하는 기름값을 고스란히 감당하며 실질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게 됩니다. 에너지에 이어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단절 상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물리적 원자재 수급마저 끊어내며 산업의 가동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와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카타르 헬륨 공장이 파괴되어 8주 뒤면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나프타 수급 단절로 제약 및 유통업계의 플라스틱 포장재 공급마저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조달해 가공해야 하는 한국 제조업의 물리적 공급선이 차단된 인과관계가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다변화된 원자재 재고를 갖춘 일부 거대 기업은 조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당장 내일 쓸 포장 용기를 사와야 하는 동네 영세상인들은 가격이 2배로 뛰어도 물건을 구하지 못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극단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용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변수를 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의 또 다른 촉매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첨단 산업인 AI 인프라에서 시작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AI와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가 기저전력 소모를 늘려 향후 산업용 전기요금을 10%가량 밀어올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최대 0.18%포인트 상승시키고 데이터 서비스 가격 인상이 다시 플랫폼 물가를 높이는 구조적 비용 상승의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막대한 전력을 독점하는 거대 IT 기업들은 AI 성장의 수혜를 독식하지만 전기요금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평범한 중소제조업체와 식당들은 원가 마진이 훼손되어 제품 가격 인상과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폭풍처럼 쏟아진 오늘의 지표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KDI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2.0%라는 숫자는 결코 경제 전반의 안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0조 원을 벌어들이는 반도체 호황의 장막 뒤에는 1,520원까지 뚫고 올라간 초고환율과 7%의 주담대 금리에 짓눌려 지갑을 닫은 서민들이 존재합니다.
AI 혁신은 누군가에게는 부의 사다리지만 13만 명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단절을, 동네 상인들에게는 배달 용기값과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거센 비용 전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확인한 데이터는 2.0%라는 평균의 함정에 기대지 말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율과 조달금리의 물리적 타격을 점검하여 쪼개진 내수 시장 속에서 각자의 현금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